9월의 첫날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까지 총망라하여 여러분들에게 속보 뉴스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레이벌데이 연휴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내일까지 돼서 월요일날 휴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놀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비트코인의 1시간 봉을 좀 띄워놓고 진행을 할 텐데요. 비트코인 현재 57,531을 가르치고 있네요. 자,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가오는 한 주 시장에 시그널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모습. 자, 첫 번째 소식은 브라질하고 일론 머스크 간에 지금 브라질에서 트위터 지금 X죠. 이 X를 사용하다 걸리면 1,2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빌 에크먼 아시죠? 빌 에크먼이 일론의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자, 브라질이 X를 금지하게 되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 좀 클리어하지 않는 뭔가 해서 투자가 불가능해질 거다. 실수한 거다. 쉽게 말해서 브라질, 너 실수한 거야. 라고 지금 일론의 편을 들고 나섰는데 이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빌 에크먼은 헤지펀드의 억만장자죠. 헤지펀드의 억만장자. 브라질에서 일론 머스크의 플랫폼 X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한 최근 들이다 까고 나섰습니다. 브라질을. 자, 그는 지금 보시다시피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러한 판결은 투자자들을 몰아내고 브라질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법원 판사였죠. 모라이스가 금요일에 브라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람들이 X에 접속하는 것을 막으라라고 명령을 했죠. 이 명령은 X가 정치적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하는 계정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처리할 해당 국가의 법적 대리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이 판사는 또한 X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벌금에 대한 담보로 머스크가 소유한 또 다른 사업인 스타링크가 보유한 자금을 동결하라고 은행에 명령했습니다. 즉 X의 불법적인 폐쇄와 스타링크의 계정 동결은 브라질을 투자할 수 없는 시장으로 빠르게 이끌었다면서 에크먼은 토요일 밤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X에. 그러면서 중국은 자본 도피와 가치 평가 붕괴로 이어지는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브라질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서 빠르게 물러나지 않는 한 똑같은 일을 브라질에서도 그대로 범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판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일단 프랑스에서도 여러분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CEO를 체포했잖아요. 그렇죠? 브라질에서는 X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고 지금 각국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지금 각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온 게이저 신문 등에 따르면 브라질의 규제 당국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모라이스 판사의 명령에 따라 X 접속을 차단해 버렸죠. 그렇죠? 자, 지금 일단 X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 모라이스 대법관이 지모라이스의 이름은 괘씸죄를 물어 접속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였죠. 자, 머스크는 이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멋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을 했고요. 중도 우파 노동당의 마르셀 빈 하켐 의원도 보란 듯이 VPN으로 X에 우회 접속해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폭군이며 그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신의 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을 했고요. SNS 이용자가 무분별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머스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과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을 옹호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총리실로부터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같은 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10일 동안 X를 강제 차단해버렸죠.
자, X 이 트위터는 또한 호주에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등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은 뒤에 법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이 X의 가짜 뉴스 및 유해 컨텐츠 배포와 관련해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났습니다. 자,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기억하시죠? 국민 투표 때였는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후 유럽연합은 DSA와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해 SNS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죠. 미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럽연합보다는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 정부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강도가 제각각인데요. 영국에서는 온라인 안전법이 202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반이민 폭동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영국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X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표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중계할 뿐이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이 가짜 뉴스에서 촉발되면서 플랫폼 역시 검열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선택 강요, 가짜 뉴스 및 딥페이크 확산 등 SNS 플랫폼이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프랑스가 파벨 듀로급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도 SNS 플랫폼이 수동적 중재자 영역을 넘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텔레그램은 아시다시피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컨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미국에서는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던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자, 니온 게이자이는 인터넷에 가짜 정보를 방치하면 미국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등과 같은 폭동이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동시에 콘텐츠 검열이나 삭제를 강화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SNS 플랫폼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어려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미존을 팀장의 생각은 일단은 규제를 하는 것은 맞는데 브라질식의 규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보면 요즘 딥페이크 문제가 지금 정말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태가 자체가.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AI의 발달, SNS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 최근에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이 그 데이트 폭력 사태를 다룬 PD 수첩인가요? 그거를 봤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사이코패스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어쩌다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렇게 됐는가? 좀 답답하면서 좀 그런데 규제는 확실히 돼야 되지만 저는 브라질처럼 지금 북한도 아니고 무슨 뭐 푸틴이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조금은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되는데 지혜를 논하기에는 또뭐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되게 아프죠. 정치 얘기는 또 그만하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냐 이용자 보호냐의 이슈를 갖고 SNS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 중앙은행 즉 패드의 금리 인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신흥국 시장에 자본 홍수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 큰손들이 신흥국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글로벌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신흥국 채권 시장에 다시금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시기 원하면 늘 이야기하는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뉴스를 통해서 깊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자, 미국에서 67%가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이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다. 특별히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자,
투자 전문 매체 벵가지가 인용한 이번 CNBC 방송 설문조사는 투자자,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등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이런 심리가 역사적 성과에 뿌리를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4년 재임 기간 뉴욕 증시의 간판 지수인 S&P 500은 무려 68%가 급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37%, 반면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나스닥은 각각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44, 34% 올랐습니다. 이거 상대가 안 되죠. 137% 올랐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는 뭐 주식 사두고 여행 갔다 오면은 또 돈이 물어 있어서 그 돈 빼가지고 또 여행 갔다 오면 또 물어 있고, 이런 일들이 정말 흔했거든요. 수치상으로 봐도 나스닥 지수가 137%고 바이든 정부 시절은 34%고 참 좀 그렇습니다. 자, 인텔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지금 인텔이 일단 위기네요. 일단 사업부를 계속해서 매각하는 설들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칩 사업부, FMC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텔의 무너짐이 다른 쪽으로도 그대로 또 전이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들의 짝퉁 사랑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비싼 명품 사느니 질 좋은 짝퉁을 사겠다. 참말로 그네들 답네. 대한민국 소식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5,00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네요. 이래가지고 TSMC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로컬 개별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월트 디즈니와 디렉TV, 위성 TV의 배급 계약이 실패하면서요, 디즈니의 TV 수익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가 2024년 상반기 매출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주가는 14%가 하락했고요. 자, 분석가들은 이제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있죠. 니오, 리오토, 샤오펑은 중국 전기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지만 주가는 하락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콤캐스트의 CNBC 유니버설이 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라이브 스포츠의 성장 전략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출 감소로 인해 레스토랑 업계가 눈에 띄게 파산하는 일이 많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살아남는 레스토랑이 다 먹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어떠한 종목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일단은 치폴레, 그다음에 카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캘포스라고 하는 투자사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IBM, 월마트의 지분을 줄이고 루시드의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점점 지금 미국 현지에서 9월 달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요거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뭐냐면 역대 9월 달 동안 애플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020년, 21년, 22년, 23년 제 기억 속에 있는 게 맞다니까요. 2020년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애플이 마이너스 10.3% 빠졌고요. 21년에는 마이너스 6.8, 22년에는 커리 하이 찍습니다. 마이너스 12.8, 작년에는 마이너스 8.9.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애플도 피해가지 못한 9월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널 방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방어해 내기에는,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미주널의 공부방에 가입하시게 되면 공부방 가입하는 요령, 우주여행 이상, 우주여행 VIP 멤버십 가입하신 후에 영상 하단에 보이는 공부방 지원 시즌 6기 우주 6기 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게 되면 공부방에 조인하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저희 미주널 공부방의 특징이 뭐냐면 디스코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아요. 지금 조인하셔도 정말 기가 막힌 보석과도 같은 엄청난 공부 자료들,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셨으니까 이제는 우주방으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